조국 장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예, 조국 장관이 이제 금요일 날 재판 받았고요. 또 재판이라는 게 뭐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조국 장관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제66대 내 마음속에 영원한 법무부 장관. 재임 일은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주제는 사실 조국 백서를 팔기 위해서 일부러 가져온 건데, 제가 앞에 지금 책이 없긴 합니다. 오늘 특별한 PPL 때문에 없긴 한데, 책 사는 요령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이 마일리지 이런 것 때문에 오픈마켓은 옥션만 써요. 오랫동안 썼던 곳이라. 예, 예.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쓰긴 하는데, 근데 주말에 옥션에 베스트 10에 조국 백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살려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온라인 그 서점. 서점들 있잖아요. 네. 집중적으로 사주면 좋죠. 왜냐하면 이게 파급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베스트셀러 1위를 가야 그게 파급돼서 다른 사이트도 1위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굳이 그것도 귀찮다고 하시면은 옥션 같은 데 가도, 또는 뭐 웬만한 오픈마켓에 가도 그 책은 팔아요. 근데 특정 이 책 사이트, 그 인터넷 서점에 가서 1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그 판매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보, 예스24, 알라딘, 3대 온라인 서점 아닙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뭐 서평이 많이 올라오고, 뭐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그것도 다 점수가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팔리면 팔리는 만큼 이게 점수가 막 10배, 20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사실 거면 각 3대 서점에서 사서 기록을 남기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자,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일부를 좀 석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두둥 똥파리 하고 불렀을 때. 아니 가만있어. 조국이 싫다고 하시는 분 1번 딸 쳐보세요. 빨리. 요즘 일본이 좋은 거여가지고 헷갈려서 일본 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국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해. 조국도 싫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조국 장관에게 씌워진 그 누명들은 평생 안 벗겨질 겁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에이,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하고 있어 그렇지 조국 나쁜 놈이요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세요. 근데 조국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조국을 좋아하거나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나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언론 보도 양만 보면 이 사람이 뭐 나라 돈을 막 수천억이나 뭐 이렇게 슈킹한 것 같이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막 보도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너 저 사람 딸 교실에서 봤니 안 봤니? 자, 네. 저 사람 제 반장할 때 너 뭐 숙제한 거 봤니 안 봤니? 이런 걸 따지고 있잖아요. 네,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1번을 치신 어르신께 제가 쫓아내는 대신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빗대서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 4월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재직 시에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누구요? 정답! 진! 네, 한모 검사의 처남입니다. 그쵸? 아이고, 어떡해라. 그냥 이야기해. 우리 뭐 말 못할 게 뭐 있어. 말 안 하네. 동훈이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조국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조국을 넣어봐요. 예를 들면은 2017년 뭐 몇 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국이 여직원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어요. 근데 청와대는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하고 삼성의 임원으로 갔어. 만약에 그랬다 쳐봐. 삼성으로 임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죄.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 서지현 검사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장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댓글창에 막 올라오는구나, 진 씨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우리 법적인 걸 피할 수 있었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수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죄를 씌우려고 생각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유죄라니까요. 지금 어르신도 검찰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어르신도 털면 어르신 인생 거덜나요. 친일파로 만들 수도 있고 빨갱이로 만들 수도 있고 비리를 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성폭행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조국은 그렇게 당했을까요? 조국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마스코트 같은 사람입니다. 민정수석 이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을 당하기 싫었겠죠, 어르신. 그래서 조국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쓴 페이스북 글은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다 못해 못 본 척. 죄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은 아들 딸내미가 인턴으로 할 때 무슨 봉사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있지도 않은 사모펀드 피해자를 공범이나 또는 권력형 비리라고 말하고 유재수는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라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 봐줬다 이렇게 만들어서 수도 없이 많은 건을 만들어서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편견을 깨시고 조국 백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국이라는 생각으로 그 책을 읽으면 왜 조국을 그렇게 난도질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설득을 한번 드리고 싶어. 보수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이제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모든 기사를 읽을 때 이름을 지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지우고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나머지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지우고 읽다 보면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방금 그 푸나님이 예를 든 그 성폭행 사건 있잖아요. 검사가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다. 그 사람이 뭐 진모 씨의 아들 모동균 씨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름 빼고 검사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것만 보시라고. 그리고 교수의 아들이 교수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라고요. 이름은 빼고.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검사는 무조건 정의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특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예. 사건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오늘 방송 중인데 조국 백서를 구매를 하셨어요. 본인이 내가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 아들 방송 나온 것만 딱 색깔 칠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어려운 용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반 정도 독파했거든요. 반 정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계속 독파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내용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책 내용이 모르는 게 있겠어요? 다만,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조국은 당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국이 당한 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법은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 거죠. 법은요, 조국이 미운털 박혔으니까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 뭐 권력형 비리네 뭐네 해가지고 뭐 감찰 무마냐 중단이냐 막 이런 논란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죄로 만들면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말하자면 신민 선생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내가 검찰이고 내가 괘씸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뭔 짓 한지 손끝 발끝까지 한번 털어봐요. 범죄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온다고? 표정이 그런데? 네, 나와. 근데 만약에 신민 선생님이 검사라고 하면 있던 죄도 덮어주겠죠. 다시 한번 최근 5년간 검사의 범죄 혐의가 1만 1천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소된 게 14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0.13%, 판사에 대한 기소율은 0.4%. 외웁시다. 네.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도 들지 않는 검찰 이야기했고요. 그 이야기 잠깐만 해봅시다. 그 목요일날 있었던 정경심 교수 재판에 그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정경심 교수 아들, 조국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
뭐 서너 번 봤다. 뭐 그러면서 출석부에는 뭐 사회에 출석했다 기록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던데 물론 그 논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정인과 다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증거가 없어.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전 기억이기 때문에 그 증언이 있고 없고가 뭐랄까 자기 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은 해요. 이미 어차피 그게 이 사건은 뭐냐면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막 기억이 없는 놈은 없는 놈으로 잡아와가지고 넌 본 적이 없다며. 그럼 이 사람은 정경심 교수 유죄로 만드는데 중요한 증인이고 어떤 변호인이 데리고 온 증인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본 게 2번 봤다 3번 봤다. 근데 4번이라고 기록돼 있어. 유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애가 커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판국에 고등학교 때 이걸 봤냐 안 봤냐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억이라는 게 불가능.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데 기억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출석부라거나 이런 이제 남아있는 기록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제 일도 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거 뭐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기억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 뭐 김원영 변호사나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앉아 있어. 대학에 왜 고등학생이 있지? 너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 조국. 그 깜짝 놀라 그 기억이 났다. 이런 건 뇌리에 딱 박히죠. 그런 게 아닌 이상에 누구를 봤는지 안 봤는지 이거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 그 두 사람의 그 극단적인 증언이 갈리잖아요. 맞아.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한 사람은 기억이 난다. 근데 그 근거가 재밌더라고.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던 학생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는 학생은 나 걔랑 안 친하다.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 무슨 책 잡혔니? 어디서 어느 쪽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워낙에 많은 걸 털어가지고 죄가 될 만한 것 또는 죄가 안 되는 것까지 가져와서 재판에 지금 막 그 불필요한 세금 낭비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 네. 그럼 아까 제가 존경에 맞지 없는 그 보수 어르신의 손자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법정에 가서 이렇게 따진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 비리란 비리고 이게 뭐 대단히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펙을 쌓을 때 그 기간 동안의 문화에 있어서는 봉사활동이든 뭐든 막 하면 그게 입시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하던 시절이었다고 한번 쳐봐요. 근데 정경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무슨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일주일에 5번 나와야 되는데 4번밖에 안 나온, 그러니까 사실은 2번밖에 안 나왔는데 4번으로 뭐 조작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따지면은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인턴 활동이라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고등학생들이나 또는 뭐 대학생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는 거라고 보면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의 손녀가 하다못해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쳐. 근데 얘는 일이 익숙지가 않아. 이 일이 익숙지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민센터 가서 무슨 서류를 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제 아마 그게 법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이 지체장애인 고용 뭐 이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여서 계속 웃으면서 괜찮다고 천천히 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봉사활동 하는 애가 그런 일을 비슷하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일을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비일비재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주민센터에 와서 한 5시간 했다고 도장을 찍어주지만 한 2시간만 하고 그냥 나가서 놀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죄로 물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저도 그렇게 자원봉사 끊어준 아이들 많아요. 주말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해놓고 가 하면 주중에 5시간 한 걸로 증명서 끊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도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 당시에 학교를 보냈던 학부형들 다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조국 부부만 재판을 받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리고 이렇게 이게 특혜여가지고 좋은 학교 갔다고 한다면 한영예고 학부모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검찰이 이 최 씨를 발견한 과정도 웃겨요.
아니 잘 모른다는 애를 굳이 데려와가지고 증인으로 세워놓고 지금 자기들 막 입맛대로 증인 세웠다가 지금 완전히 면 팔리는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개척 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신 검사 새끼들이 막 7-8명씩이나 재판할 때마다 오는데 저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성이라는 놈들이 할 짓인가 이런 욕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잘 치는 기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모질이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홀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최고의 변호사는 만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